나는 최근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로 이사왔다. 오랜 도시 생활 끝에 잠시 숨을 돌리고 싶었던 나는 이곳에서 평온한 일상을 기대했다. 그런데 이사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옆집에 사는 여자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녀는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젊은 여성이었다. 길고 매혹적인 흑발, 창백한 흰 피부, 그리고 피보다 붉은 입술을 가진 그녀는 단숨에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이면에는 차갑고 섬뜩한 느낌이 서려 있었다. 한번 그녀와 눈을 마주친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렸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나를 꿰뚫어 보듯이 날카롭고 기이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외출을 했다. 그리고 해가 저물 무렵 언제나 무언가를 손에 들고 돌아오곤 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행동은 나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히 기이했다. 그녀가 들고 다니는 것은 평범한 쇼핑백이나 장바구니가 아니라 작은 종이봉투였다. 봉투는 늘 단정하게 접혀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마치 아주 귀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그녀가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다. 그날도 그녀는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봉투를 다루는 손길이 더 조심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현관 앞에 서더니 봉투를 천천히 열었다. 봉투 안에는 갈색 가루 같은 것이 담겨 있었는데 그녀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조금 덜어내어 코 가까이로 가져갔다. 순간 그녀의 표정이 황홀감에 젖어들었다. 하지만 그 황홀함은 단순한 기쁨과는 달랐다. 그녀의 얼굴은 과도하게 긴장된 미소로 일그러졌고 눈은 마치 다른 세계를 보는 것처럼 초점이 흐려졌다. 그녀는 코를 킁킁거리며 가루의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 순간 그녀의 입에서 낮고 이상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닌 듯한 기괴한 음색이었다.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황홀한 표정 뒤에는 알 수 없는 끔찍함이 숨어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가 인간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의문을 풀고 싶은 호기심이 강하게 솟아올랐다. 매일 밤 그녀의 집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며 나는 상상 속에서 그녀의 비밀스러운 생활을 떠올리곤 했다. 어느 날 밤 결국 나는 충동적으로 그녀의 집 안을 엿보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외출한 틈을 타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창문 너머를 들여다보았다. 거실은 예상과 다르게 마치 박물관이나 연구소를 연상케 했다. 각종 유리병과 정체를 알 수 없는 통, 그리고 기이한 봉투들이 빽빽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이름표가 붙은 상자가 정돈된 채로 줄지어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광경에 압도되어 그것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이름표에는 평범하지 않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소녀의 혓바닥, 노인의 손톱가루, 청년의 갈비뼈 조각. 이름표를 읽을 때마다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다. 벽에 걸린 이름표들은 단순히 소품이 아니라 실제로 그녀가 모은 것들이었다. 봉투 안에 담긴 가루나 병 속의 액체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마치 마을 사람들 혹은 실종된 사람들의 흔적처럼 보였다. 그때 어디선가 조용하지만 확실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몸을 숨겼다. 옆집 여자였다. 그녀는 작은 종이 봉투를 들고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다. 봉투에는 소년의 척추라고 적힌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 갈색 가루를 손바닥에 덜어냈다. 그리고 천천히 코 가까이로 가져가더니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조용한 중얼거림 같은 소리가 그녀의 입가에서 새어나왔다. 그녀의 표정은 급격히 일그러지며 황홀감에 젖어들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 기괴해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이 흐릿해졌고 흰자위가 드러나면서 얼굴 전체가 소름 끼칠 만큼 변했다. 입가에서는 점점 많은 침이 흘러내렸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장면은 마치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가 인간의 몸을 빌려 무언가를 흡수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녀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이상한 중얼거림까지 들려왔다. 그 순간 방 안은 갑자기 차가워졌고 그녀 주위의 서린 기운은 더 짙고 무겁게 변했다. 그녀는 손바닥에 남은 가루를 방 안으로 흩뿌렸다. 가루가 공중으로 흩날리자 방 안은 요동치며 형체들이 떠다니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마치 가루의 주인이었던 죽은 자들의 영혼처럼 보였다. 가루는 영혼의 기운에 휘말리며 방 안을 맹렬히 휘젓고 다녔고 그 광경을 바라보던 그녀는 점점 더 황홀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기괴한 웃음과 신음을 섞어가며 쾌감에 의해 절정에 다다른 듯 몸을 비틀었다. 그녀의 얼굴은 행복과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 모습은 더 이상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경지에 가까웠다. 방 안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고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의 공포에 휩싸였다. 내가 그녀의 기괴한 행동에 넋이 나가 떨고 있는 동안 그녀의 시선이 갑자기 나를 향했다. 그녀는 마치 내가 창문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살며시 고개를 들어 나를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고 그녀는 천천히 창문 쪽으로 걸어왔다. 그 모습은 섬뜩한 평온함과 함께 압도적인 공포를 자아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뒤로 물러섰지만 그녀의 시선에서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당신 것도 모아야겠어요. 모두들 그렇게 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지만 그 안에 깃든 악의는 명확했다. 나는 그 말에 숨이 막혀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그날 이후 나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내 방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졌다. 벽 너머로는 낮은 속삭임과 희미한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그리고 옆집에서는 매일 밤 무언가를 갈아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마치 단단한 물체를 분쇄해 가루로 만드는 소리 같았다. 그 소리는 밤의 정적 속에서 기괴하게 울렸고 나는 침대에서 웅크린 채 공포에 떨었다. 그녀의 섬뜩한 미소와 방 안을 가득 채운 기괴한 소리들은 여전히 내 머릿속에서 생생했다.